지금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 지난번에도 눈길을 끌었었죠. 좀 표결에 영향을 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직설적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네. 또 뭐가 좀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무적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인사라고 네.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또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, 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비리 의혹, 연루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이 없습니다. 다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심지어는 이 주요 사건과 아니면 그 주변 어떤 의혹까지도 다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거를 대리해서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.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코너에 몰려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완전히 낭떠러지 밑으로 밀려고 네.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. 뭐 물론 원칙론적인 네네.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체가 이번 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. 이미 네.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부에 대한 결정을 다 내려놓은 상태고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사실은 어떤 설명을 듣는 차원, 시간을 어떤 보내는 차원, 그리고 절차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당시에는 오히려 야권을 자극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요즘 한 장관의 발언 수위가 거의 지금 대통령 대신해서 도어스태핑한 것 같다. 이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 사례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는 자리가 네.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 그런데 100이면 100. 다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있었던 사실만 나열하고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이유로 이제 표결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.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안은 검찰 수사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리고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사실상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될 대상입니다라고 본인이 이미 판결을 내려버립니다. 예. 판결을 내려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체포동의안 거부하면 당신들도 여기 동조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소위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겁박 주는 거거든요. 네. 자,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? 우리나라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. 자, 만약에 검찰 대표가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맞아요.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1심, 2심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네. 그 판결에 대해서 사실 가타부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유죄, 무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 관례를 깼어요. 좀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소위 그 체포동의안의 이 사전 설명이 사실상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한 장으로 쓰는 거 아니냐. 예. 오히려 또 이것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반감을 일으켜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조금 한동훈 장관이 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.